한 번쯤은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부모 욕까지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충동성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표출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구 해소죠. 나의 답답한 그 마음을 즉각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센 감정 표출이 이제 그런 욕이인데,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필터 없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충동성인데요. 그렇게 온라인에서 막 충동 반응을 하다가 일상으로 나오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없던 게 하게 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충동성이 강해지게 되면서 조절 능력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운전 시비 같은 것도 그렇고 묻지마 폭력도 그렇고, 이런 일상의 충동성, 이상 반응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논문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사실 크게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결과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 연령대별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일수록 더 크겠고, 저학년 친구들일수록 이런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이라든지 단체 소속감이라든지 그리고 모방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인들보다는 훨씬 더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제한을 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속감 그리고 자아 표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리건 나이가 많건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알고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성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적절히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도 노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은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게임의 가장 큰 원리이고 만족도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그 보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몬스터를 한 마리 잡으면 뭐 방어구가 나온다든지 코인이 나온다든지 이런 즉각적인 보상에 기다려지기 때문에 보상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보상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고, 보상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게 게임 중독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요소이죠.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 아실 거예요. 학습 관련된 게임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한글을 배운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다 이런 학습 패드를 이용해서 많이들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아이들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폭력성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 게임의 노출이 너무 제한 없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거는 저학년, 그러니까 1, 2, 3학년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노출은 가급적 피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가 인지적으로 조절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어도 10살 이상이 됐을 때, 그때부터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익명성과 그리고 이제 비대면,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환경이 이런 언어적인 표출이 이제 더 쉽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한 익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 아이들 게임에 있어서는 익명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기서 게임 해보셨던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부모 욕까지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익명성이 배제가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줄임말, 그리고 욕설,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표출을 합니다. 점을 하나 하건 띄어쓰기를 하건 어떻게 해서든 다 표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좀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친구는 ADHD 특징상 같이 보였던 친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센 자극을 열망을 하게 되고 게임 중독에 빠졌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게임을 못하게 했을 때 과도하게 뭐 이제 충동 반응이 나와서 엄마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뭐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 얘기까지 하고, 정말 좀 심각했던 4학년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인지행동 치료랑 운동 치료를 6개월 정도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게 그 친구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조절을 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되는 거를 인지행동이나 운동 기능으로 올려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아이들은요, 저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아주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도 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개인이 노력을 하려기보다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게임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심리검사라든지 인지처리속도 검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되냐, 무분별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필수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각각 시기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이 인식의 체계가 바뀌어야지, 이거를 그냥 개개인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건 너무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네요.